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 형! 주식이 왜 이래? 여기까지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쯤에 이 노래를 제가 추천송으로 한번 추천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오늘 장 아무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고 장비 섹터의 급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 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윤재 초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역시나 엔비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그야말로 주가 대반전의 신화를 써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주가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1년 동안의 주가 흐름 약간의 조정이 조금씩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특히나 6월 한 달 동안의 주가 흐름은 급등세가 그야말로 시연이 됐습니다. 시총 1위 탈환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해내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6월 21일에 갑자기 3.54%의 급락 장세가 펼쳐졌고요. 이날 투자자들은 장대 음봉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점이 우려가 된 것인데 6월 21일 또 한 번 3%대 급락이 일어났었고요. 이때 11선마저 이탈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날은 6%대 급락 장세까지 펼쳐지면서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고민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제 바로 전날의 하락분을 모두 만회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6.76% 급등을 하게 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을 성공을 해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새벽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주주총회 앞두고 있고요.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앞으로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바로 다음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장에서는 지금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오늘 장 주인공은 엔비디아. 어떤 이유인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관론자들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정말 쉴 줄 모르고 쭉쭉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당시 200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본다면 시스코가 붕괴됐을 때 상황과 비슷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닷컴 버블 때 시스코가 MS를 제치고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주가가 80%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해냈는데요. 월가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과 시가총액 1위 탈환 이 이슈가 있고 나서 이렇게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건 아무래도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학개미들은 엔비디아를 순매수하고 있는데요. 보신다면 20일부터 주가 조정이 강하게 나왔었고 21일 한 번 더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을 때 순매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단기간의 조정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바이 더 딥 현상 이렇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다음 내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반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오늘 반등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35만 닉스에 간다라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35만 닉스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 좀 궁금해지시죠? 그런데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신다면 한미반도체와 SK 하이닉스 그야말로 강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보신다면 한미반도체도 3.99% 반등을 해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3%까지 뛰어오르면서 단숨에 23만 7천 원 선을 회복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더 수급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초반까지는 이 분위기가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SK 하이닉스 개인만이 매수를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신다면 결국에 막판에는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5%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도 잘 가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잘 가고 있는 와중에 오늘 주목하면 좋은 섹터는 반도체 전반적으로도 좋지만 반도체 장비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테스 제가 노래를 불렀죠. 그런데 1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26,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미래산업과 코세스, DIT, TSE 같이 모든 장비주들이 이렇게 강하게 타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반도체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실히 돌아오는 건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궁금하시다면 당신의 초이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 당신의 초이스도 채널 고정! 투자에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포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로 팀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 노래에 대해서 반응이 되게 안 좋네요. 반도체, 장비, 그중에서도 테스의 급등을 보면서 테스형을 한번 외쳐봤는데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보셨어요, 팀장님? 네, 저도 참 그렇습니다. 윤재행이 저한테 왜 이럴까요? 저는 시장에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런 인사이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투자분들께서 이런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대장이 최고지, 대장을 사야 된다. 근데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장주가 탄력이 좋은 건 맞는데 네. 이 종목들이 부담감을 보여주는 위치까지 가면은 그 뒤를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안 나왔는데 낸드 플래시 쪽으로 좀 낙수 효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BM에 대한 이 AI 반도체를 이끌어주는 HBM에 대한 모멘텀이 남았다고 한다면 엔비디아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장주들이 한 번 꺾였다는 표현 안 쓰겠습니다. 꺾였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화가 나실 거예요. 그냥 잠깐 밀린 겁니다. 네. 근데 잠깐 밀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 파운드리 공정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발빠르게 사실 무근이다, 확인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관들은 반도체를 많이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이 많이 사줬죠.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PC나 서버를 교체할 때 HBM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GPU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SSD랑 뭐 D땡땡 이런 네. 것들은 여전히 낸드 플래시입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낸드 플래시를 지켜봐야 된다. 그다음에 마이크론 실적을 우리가 쫓다 보면은 낸드 플래시나 DDR5 이런 것들이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뭐 HBM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모습도 있으면서 우리가 낸드 플래시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지가 한 3일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런 수급이 오늘 좀 이제 이 낸드 플래시랑 관련된 장비주로 좀 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낸드 플래시 장비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테스에 수급이 들어온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뉴스를 보면은 뭐 유진테크, 뭐 테크윙, 뭐 원익 IPS, 뭐 유니테스트 이렇게 네. 정통적으로 낸드 플래시에 수급이 들어가는 장비주들 수급이 괜찮았으니까
나는 단기적인 변동성을 원해라고 하신 분들께는 H뱅 관련 종목도 괜찮지만 나는 손절은 진짜 안 되고 모아갈게요 라고 하신 분들께는 이 낸드 플래시 장비주들도 괜찮아 보인다. 그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아가는 전략으로는 낸드 플래시 쪽도 살펴보시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노래를 부른 결정적인 이유가 오후장에 테스가 거의 20% 넘게 치솟는 모습 때문에 이 테스형을 외쳤는데요. 테스라는 종목 자체 개별적으로만 본다면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일단 실적 확인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테스가 반도체 장비랑 태양광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70 정도 되고 이 태양광이랑 디스플레이 쪽이 3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장비 쪽에서도 실적을 견고하게 지켜준 종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테스는 장비 기업에도 불구하고 실적 훼손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반도체 관련했을 때는 그래도 뭐 태양광이나 이런 모멘텀이 안 나왔는데 이런 모멘텀이 나올 때는 그래도 이제 겹테마가 많다 보니까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테스가 그래도 반도체 매출 비율이 높다 보니까 픽을 받은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한 뭐 4%, 5%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내일 당장 접근을 해야겠지만 오늘 18% 상승했고 외국인과 기관의 오늘 순매수 금액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가로 바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놓은 다음에 내일 뭐 10시 반이나 12시쯤 이렇게 오후장에 접근을 해보시는 게 안전할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번에 2, 4분기나 3, 4분기 실적 발표 확인하시면서 네. 드라이빙을 거든지 아니면 단기 수익으로 짧게 마무리하든지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테스 개별적인 종목으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팀장님의 초이스 2가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선 섹터로 가네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2가지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사실 전력설비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선 섹터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뭉뚱그려서 이쪽 다 좋을 때 다 같이 가는 것 같고 빠질 때는 한꺼번에 빠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가지 종목 중에서 초이스를 하려니까 참 힘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초이스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앵커님이 한번 찍어보세요. 제가 뭐 골랐을까요? 정말 찍어볼게요. 네. 대원전선 고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닌데. 맞습니다. 왜요? 저는 대원전선을 네. 찍었고요. 저는 늘 고민을 합니다. 대본을 작성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게 어떤 종목을 골라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혼란을 가지실까 그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같은 업종 중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을 네. 찾아오거든요. 근데 오늘은 더군다나 이름까지 비슷한 그쵸. 종목을 골라왔습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너무 쉽게 맞춰버리셨어요. 제가 대원전선을 꼽은 이유가 네. 요새 좀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머릿속에서 굴려봤던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요새 급등하는 종목들이 더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대원전선이 유난히 확 튀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시세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네, 우리 앵커님께는 불나방이라는 별명을 좀 드리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저는 밸류에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냥 기술적 분석이랑 수급 분석을 했었고요. 뭐 대한전선이랑 대원전선은 하는 업무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예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포가 약 34 정도 됩니다. 34 네. 정도. 그다음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27이에요. 그럼 이제 저평가 매력도에서는 대원전선이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매출 이 퍼포먼스 비율은 대한전선이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다른 전력설비랑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이 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네. 2년이 넘었는데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2023년 이제 막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면 실적 퍼포먼스가 대원전선이 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조인데 네. 대원전선은 시가총액이 3천억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아요.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대원전선을 뽑은 이유가 2가지가 있는데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보다 앞으로 잘할 기업이 주가 퍼포먼스가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도 거래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대원전선은 이번에 그 LA의 전선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퍼포먼스가 요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대원전선은 이렇게 나왔다가 미국이 통과되면은 더 크게 증가하겠죠. 그런 투자 인사이트를 그냥 저 혼자 방구석에서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께 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외국인과 기관이 동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력 설비를 보면은 LS 일렉트릭을 제외한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선주는 쳐보시면 8개가 나오거든요. KBI 메탈을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대원전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선주를 보시는 분들, 전력설비와 전선을 보시는 분들은 옥석 구분을 중요시해야 된다. 다 가지 않아요. 오늘도 이제 전력설비 중에서는 LS 일렉트릭이 가장 강했고 전선주 중에선 대원전선이 가장 강했습니다. 전선주들은 그래도 강보험 마감한 종목들 많아요. 네. 근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은 대원전선이니까 대원전선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대원전선이 플러스 20% 가가지고 부담된다 네. 라고 하신 분들께는 일진전기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실적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상대적으로 몸집이 작은 부분도 주가 변동성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해외 수출 모멘텀도 받아가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이 오늘 급등세가 정말 강하게 나와줬기 때문에 20% 이상의 주가가 상승한 이 부분에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일진전기 쪽으로 픽을 또 한 가지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새 시장 자체가 또 한 번 급등을 하고 나서 떨어질 때 다시 조정을 강하게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원전선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을 때 적어도 내일쯤이면 팔아야 되나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5월 달에 고점 부분까지 좀 기다렸다가 팔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대원전선 자체로 본다면 좀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한 번에 고점을 맞출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고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를 본다고 한다면 가는 종목이 계속 갈 수도 있고 오늘 갔던 종목이 내일 단기 차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저는 공격적인 전략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이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수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오늘 대한전선이 정말 특출나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을 때는 내일 단기적인 차익 시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가가 더 갔을 때는 뭐 수익이 더 커지는 건데 안 갔을 때는 수익을 뱉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수익을 더 먹을 것인지 수익을 지킬 것인지. 근데 저는 현재 시장상을 본다고 한다면 수익을 지키는 게 낫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대원전선을 지금 본 비중에서 한 20%는 익절하시고 80% 들고 있대. 내일 만약에 정규장이 개장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단기 차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도를 조금 더 해보는 거죠. 30% 정도. 근데 만약에 내가 20% 팔았는데 내일 외국인과 기관이 추가 순매수가 들어온다? 그럴 때 이제 들고 가는 거고 아마 일정이 있을 겁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토론회를 하죠. 그쵸. 거기서 이제 전력 설비 이야기도 할 거고 조선도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뭐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이 전선 관련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수급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혹시라도 쌍끌이 순매수가 다시 한번 들어오게 된다면 조금 더 들고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분할 매도 관점 얘기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채팅창을 보니까 장지연 지연님께서 나는 대한전선 갖고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평단가나 뭐 비중 이런 부분은 모르지만 대한전선까지도 그럼 저희가 봐드리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뭐 추세 이탈 없고 바닥 잘 다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 오늘 매도세가 나왔지만 최근에 들어온 매수세에 비하면은 4분의 1도 안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전선 관련 종목들만 다 특이 동향이 있죠. 뭐 LS 에코에너지나 가온전선은 LS 그룹이 든든한 전방에 있다. 그다음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전선 기업 중에서 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낙수 효과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우리 지연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전선주 갈 때 주가 움직임은 대동소이하니까 우상향 기조 유지해 줄 때 올라올 때 조금씩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선 섹터 요새 다시 한번 반등 기조 받아가고 있습니다. AI빨 수혜의 효과를 제대로 받고 있고 이제 7월 달부터는 실적 시즌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높은 종목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두 가지 이름도 비슷한 종목 중에서 손 팀장님의 초이스는 대원전선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 타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2-325-8200번으로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뿐만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벨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전화벨뿐만 아니라 채팅창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내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종목이 오늘 상한가의 주인공이었던 종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조AD님의 종목이고요. 막판에 상한가가 약간 풀리긴 했는데 데브시스터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100원, 10% 작년에 거의 최고가에 사고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까워서 들고 있었는데 오늘 무슨 일인 거죠? 매도가 좀 정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기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지금 0.66% 추가적인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부터 게임주들 조금씩 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오랜 기간 보유하셨는데 수익 전환되셨다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그쵸. 근데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게임주 하면은 특출난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크래프톤, 뭐 넷마블 이런 종목들 대형주 중에서는. 근데 이제 중국 관련이나 어떤 IP 수출 나왔을 때 이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게 룽투코리아랑 데브시스터즈예요. 우리가 파노 이야기 나오면 룽투코리아가 네. 제일 크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브시스터즈인데 저는 룽투코리아는 그냥 매매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데브시스터즈는 이제 쿠키런 관련으로 실적이 개선된 이력이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믿고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고 저도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데브시스터즈를 보면 오늘 뉴스가 나왔죠. 쿠키런 신작 흥행 전망에 그쵸. 장초과 상한가. 근데 이런 신작이 흥행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약간 실망감을 준 이력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뭐 펄어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붉은 사막, 검은 사막 한다고 하더니 뭐 연기되거나 네. 이러면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안 움직이는데 데브시스터즈는 실적을 보여준 이력이 있다 보니까 투자분들이 믿고 매수세를 넣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적이 반영될 거다라고 믿어요. 보통 게임주 중에서 약간 제가 딱히 안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제 뭐 펄어비스 이런 종목들 워낙 실망감을 많이 줘가지고 전 차라리 뭐 크래프톤이나 뭐 네오위즈나 이런 종목들을 네. 좋아합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2024년 실적 컨센서스 보니까 턴어라운드 성공할 것 같아요. 턴어라운드 폭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한 2022년 실적을 회복한다든가 그 정도는 되는데 바로 그냥 21년 실적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네요. 게임주들이 그래요. 무형의 상품을 팔기 때문에 실적 이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실적 컨센서스 잘 변경됐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에 들어왔고 이제 앵커님 말씀대로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근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안 들으세요. 매도하라고 해도. 그래서 보유 기간이 기셨으니까 가급적 이렇게 오랜 기간 보유한 끝에 수익 전환 되셨으니까 네. 안전하게 수익 청산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S 구간은 분봉으로 봐볼게요. 네. TS 구간 제가 69,000원 잡아드릴게요. 69,000원 이탈하면은 빠르게 전략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제가 한 77,000원 정도 잡아드릴게요. 1차 목표가 한 77,0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릴게요. 2차 목표가는 88,000원. 3차 목표가는 104,000원 잡고서 해당 가격대 도착할 때마다 3%씩 나눠서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브 시스터즈 출시하자마자 미국에서 1위를 했다고 하죠. 이러한 신작 효과로 인해서 오늘 급등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린 만큼 이제 목표가 철저하게 좀 설정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7,000원, 84,000원, 104,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뤄보긴 했었는데 어제 가장 급등했었던 건 NC소프트였거든요. 이 질문만 한 가지 드릴게요. NC소프트는 오늘 어제 반등 그대로 반납하는 모습인데 NC는 왜 이렇게 못 가는 걸까요? 저는 사실 물적 분할한다는 뉴스를 보고서 사실 물적 분할 자체를 저는 그냥 소소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주가 부양에 큰 도움이 안 되고 정말 핵심 부서를 분할해버리면은 주주분들 뒤통수를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다행은 어제 뭐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다행히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물론 NC소프트가 뭐 리니지든 간에 뭐 블레이드 소울에 다양한 정말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 파이프라인에서 확률 관련한 투자분들께 실망을 너무 많이 줬어요. 근데 NC소프트가 실적이 훼손되긴 했어도 이 주가 떨어진 것 대비해서 실적이 그렇게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NC소프트가 예를 들어서 주가는 고점 대비 80% 떨어졌는데 실적은 50% 떨어졌으면 저평가잖아요. 네. 근데 이 기업이 주가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 보니까 사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 물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를 쇄신을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정말 NC소프트 주주분들한테 눈물을 줄 수 있는 핵심 부서를 물적 분할했나 봤는데 뭐 그냥 AI나 뭐 소프트웨어 뭐 지원 이런 쪽이 봤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어떤 청렴화 네. 이런 것들로 기대감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오늘 이렇게 데브 시스터즈만큼 강한 뉴스가 나왔으면 좀 단기적인 차익실현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NC소프트를 보유하신 분들께는 좀 아쉽지만 NC소프트는 매수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도 어제는 NC소프트 멋있었는데 하루짜리 이슈가 돼버린 것 같다라며 아쉬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서유원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반도체 장비 중에서 급등세 나타냈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이고요. 56,800원, 비중은 15%.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10% 살짝 안 되게 9.43% 반등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쭉 내려왔어요. 8만 원에서 지금 앞자리 수가 8, 7, 6, 5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반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꾸준히 좀 갈 수 있는 종목일까요? 일단 봤을 때는 테스랑 비슷한 구도다. 근데 이제 테스 같은 경우 후공정보다는 이제 전공정이나 중간 공정 관련 장비인데 TS 같은 경우 후공정 네.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계를 보면은 반도체 검사 장비 및 주변 기기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국내외 기업들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 TSA가 만들고 있는 검사 장비가 DDR5에 좀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낸드 플래시 관련 장비에 대한 투심 개선에 따라서 테스만큼은 아니지만 네. TSE도 그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 컨센서스나 분기 실적 추이를 보더라도 이 HBM 관련이 아는 여타 장비 관련 종목들과 유사한 실적 추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네요. 일주 전에 보면은 프로브카드 매출 저점을 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내년에 신제품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그 다음에 4일 전 나온 뉴스는 자사주 처분 뉴스가 나왔는데
자사주 처분을 임원을 인센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처분했다라는 거는 악재가 네. 많거든요. 근데 워낙 주가가 바닥이다 보니까 4일 전에는 뭐 이런 뉴스로 마이너스 5% 떨어졌다라고 보기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워낙 조정이 깊다 보니까 악재를 악재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일만 남은 거죠. 그래서 기술적 두터운 매물대 잘 지지해주는 모습이고 우리 시청자분 수익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56,800원의 비중 15%면 수익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드라이빙 걸어보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TS 구간은 5만 조금 엄청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이탈하면은 나중에 바닥에서 다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7,500원 잡아드릴게요. 57,500원 이탈하면은 차라리 전량 매도했다가 나중에 53,000원 아래에서 다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64,000원 잡아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69,000원, 3차 목표가는 75,000원 잡고서 비중 5%씩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노래를 불렀던 테스랑 비슷한 차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짚어주셨고 지금 TSE 같은 경우에는 57,500원이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길 권해주셨고요. 목표가로는 64,000원, 6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 상담 받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 0232-8200번 많은 전화벨 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G 모빌리티요. KG 모빌리티요. 네. 네, 비중하고 평단가도 알려주시죠. 8380이고요. 네. 제가 처음에 이거 상장했을 때 네. 조금 샀다가 내려갔을 때 다시 또 조금 더 추가해갖고 네. 40%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비중이 상당하시기 때문에 바로 목표가랑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은지 여쭤볼게요. 네네네. 네,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도 상당하시고요. 지금 꽤나 좀 손실이 크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기다림의 시간도 좀 기신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 목소리가 너무 밝으셔서 네. 가슴이 아픕니다. 이 KG 모빌리티가 쌍용차죠. 이제 KG 그룹 아래로 가면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도 그 KG 건물 가면은 이 KG 모빌리티 차량이 전시가 돼 있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만든 전기차도 가성비가 정말 괜찮다는 평이 있습니다. 근데 가성비가 좋다는 거랑 판매로 연결되는 거는 조금 별개의 문제 같아요. 물론 연관성이 맞지만 뭐 마케팅이라든가 약간 KG 모빌리티의 이제 전신, 쌍용차에 대한 이미지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확실하게 가성비만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메이커를 산다든가 네. 아니면은 뭐 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걸 따질 텐데 저는 들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KG 모빌리티 차를 안 쓰기 때문에 KG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가성비 있고 튼튼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디자인은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다른 회사 차들이 이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당했고,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KG 모빌리티를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토레스 EVX는 잘 팔렸는데 네. KG 모빌리티 상표권 문제가 있었고, 그런 상표권 문제 때문에 글로벌 돌파 동력을 찾는다라는 뉴스도 있고, 안타깝게도 이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사업 계획도 못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대기업이니까 연간 사업 계획도 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상반기에는 하반기 사업 계획을 짤 텐데 네. 안타깝게도 이런 뭐 전기차 관련했을 때는 뭐 배터리팩 공장 증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답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현대차, 기아를 보더라도 재무제표 보면 다르죠. 우리가 보통 같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으면은 그만큼 특출나게 성장폭은 못 보여주더라도 약간 따라가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KG 모빌리티가 2023년에 KG그룹으로 대주주가 바뀌면서 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분기 실적은 간혹 가다가 적자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건 뭐 물론 우리 시청자분의 잘못이 아니죠. 시청자분의 잘못이 아니고 이건 KG 모빌리티 자체의 잘못입니다. 적어도 비슷한 업종을 여기를 하면은 실적을 좀 비슷하게라도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있다. 그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관련했을 때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잘 떠오르지 않아요. 뭐 M&A라든가 뭐 지분 관련 모멘텀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뉴스가 부각됐을 때 슈팅 나왔을 때 우리 시청자분께 빠져나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모멘텀 다 지나갔죠. KG 모빌리티 자체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마음 넉넉히 잡으시고 실적 개선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가는 한 4,800원 정도 너프하게 잡아드린 이건 기계적으로 잡아드리는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KG 모빌리티는 꾸준하게 뉴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악재가 회복이 되기만을 좀 네.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제가 6,200원, 2차 목표가는 6,900원, 3차 목표가는 7,400원, 4차 목표가는 제가 8,200원 잡아드리고 요 가격대 올 때마다 10%씩 줄이셔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스위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KG 모빌리티 살펴봤습니다. 판매도 잘 되고 있고 한 부분은 있지만 앞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크게 받아갈 만한 큰 모멘텀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4차 목표가를 8,200원으로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거 4,800원이 네. 떨어지면 그냥 손절하는 게 맞나요? 맞는데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만약에 하실 거면은 4,800원 이탈하면은 한 10%는 정리하셔가지고 네. 다른 종목을 사셔가지고 해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손절가를 이탈한다고 해서 KG 모빌리티가 다시 못 올라올 종목이라고 판단된다면 제가 이제 4,800 이탈 시에 전량 손절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자동차 업황 완전 중심은 못 갔지만 네. 좀 보유 기간 늘린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KG 모빌리티까지 상담 받아봤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아무래도 조금은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4차 목표가까지 얼마나 또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고민되실 것 같은데 나도 비슷한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저 마시고 02825에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별빛님의 종목이고요. 신규 매수 문입니다. VT고요. 신규로 단기 매수 진입해도 될까요? 라고 왔습니다. 매수 관점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약간 올랐네요. 네, 우선 뭐 VT 하면은 너무 유명하고 네. 이 VT를 강하게 미셨던 전문가분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막 VT를 보고 뭐 리들샷 원툴이다 막 맞아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리들샷이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재무제표상으로도 매년 매출가,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거의 뭐 100%, 20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쵸. 그래서 업종포가 146.29인데 현재포가 41.655, 10의 선행포가 14.32입니다. 우리가 보통 미용, 의료기기랑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10의 선행포를 보면은 주가가 많이 올랐다 보니까 막 30이 넘어가요. 근데 30이 안 되는 종목은 코스맥스랑 한국콜마랑 뭐 실리콘투랑 VT 정도 찍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 상승만큼이나 실적 향상세가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 종목을 바라보는 뷰랑 대응은 다릅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저평가 매력도 갖고 있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나 내년 하반기까지 실적이 개선이 될 건데 손 팀장 말을 믿고 이거 풀매수를 했다가 내일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싸워버리거나 네.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재반하든가 홍해에서 막 후티 반군이 막 모든 배를 막 공격을 한다든가 이러면 장사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고 근데 기관과 개인의 단기 차익을 외국인이 잘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은 드립니다. 근데 이게 정말 안전하다라고 하려면 요게 바닥을 다지는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쌍바닥을 다지는 거나 아니면은 20일선과 60일선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화장품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도 그렇고 이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개선되면은 빠르게 반등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쌍바닥을 보시고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32,000원부터 28,000원까지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2주나 한 달 보유 관점으로 하신다고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은 대처하기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풀매수는 늘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얘기해 주셨습니다. 21선과 61선 중간쯤에 왔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적기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VT 같은 종목은 6월 19일에 고점 만들고 나서 그날부터 아무래도 쭉쭉쭉 조금씩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용선 제이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팀이고요. 16,150원, 비중은 13%. 매도 가격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왔습니다. 16,150원에 비중 13%. 어제 반등 강하게 나오고 오늘은 그대로 좀 빼는 종목입니다. 어제 반등의 이슈는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오늘은 왜 또 조정을 받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정확히 언젠지 모르겠는데 나노팀을 상담을 도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노팀 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이 배터리 팩 관련이기 때문에 뭐 삼성 SDI나 네. 인터 배터리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노팀의 최근 뉴스를 보면은 어제 리포트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아닌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약간 수급이 모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트가 5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 우상향을 보일 때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강세를 보인 건 아닌데 뭐 전고체라든가 뭐 실리콘 음극재라든가 뭐 삼성 SDI 밸류체인이라든가 아니면 인터 배터리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네.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좀 낙수 효과를 얻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뭐 이제 뭐 인터 배터리에 뭐 별거 없었다. 뭐 테슬라가 뭐 약세를 보인다든가 반도체나 조선 쪽으로 수급이 몰릴 때 이제 기간적으로 거쳤고 어제 한국투자증권 발 리포트가 나오면서 수급이 몰린 다음에 오늘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팀의 이 실적 동향을 보면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고요. 제가 이 얘기를 똑같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노팀 실적 보면은 배터리 팩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도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적자로 전환된 기업들이 많은데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게 다행이다. 그래서 나노팀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데는 큰 문제 없어 보인다.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아쉽네요. 어제 리포트 나오면서 외국인 순매수 들어왔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단기 차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에 대한 되게 좋은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 진지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면은 배터리 판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리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2분기 실적이 우리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나 이런 것들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나노팀을 16,150원에 13% 보유하고 계시면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손절가는 13,800원 정도 잡아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16,500원, 2차 목표가는 17,800원 잡고서 요 가격대에서 분할 매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나노팀을 뭐 3개월, 6개월 가져갈 겁니다. 라고 하시면은 2만 원까지도 볼 수 있는데 2분기에 만약에 전문가분들께서 예상한 실적이 안 나오면 그냥 뭐 17,000원, 17,500원 사이에서 끊으셔도 네. 다른 종목을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오늘의 주가 흐름이 너무 달라서 좀 혼란스러웠을 나노팀에 대해서도 상담 들어봤습니다. 채팅창에 손 팀장님도 저와 오프닝을 함께 해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한번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최명희님의 종목이고요. 사실 이 종목을 너무 꼭 도와드리고 싶은 게 엔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만 원, 비중은 15%. 계속 떨어져서 손실이 너무 커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탈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엔캠이 사실 신사업 추진 이슈도 좀 들고 왔었고 그런데 이런 게 하나도 반영된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오늘 조금의 반등세는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4거래일째 쭉쭉 빠지고만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엔캠 같은 경우는 말조심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럼요. 강성 주주분들 네. 많이 계세요. 근데 이 강성 주주분들도 이게 손실로 전환되면은 안티로 바뀝니다. 엔캠에 대한 뉴스는 많아요. 지금 보면은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을 둘러싼 목표치나 네. 증설 목표량이 예상한 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 산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위축이 돼버리면은 계획을 바꿉니다. 근데 이 포스코 퓨처엠이든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네. 자신들이 공언한 계획을 다 바꿨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합작법인을 취소했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스코 홀딩스도 작년 밸류대에서 말한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근데 엔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전방 기업들도 목표치를 떨구고 있는 마당에 엔캠은 왜 아무 말도 안 할까라고 하면은 악플이 엄청 달립니다. 이들이 증설한 이유는 전방 기업의 수요가 있으니까 증설하는 거 아니겠냐. 근데 이 엔캠의 증설 양이 지금 만들고 있는 양의 6배예요. 네. 그러면은 주문이 6배가 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보통 맞추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제가 상방은 못 맞추는데 하방은 잘 맞춥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엔캠이 뭐 리사이클링, CNT 도전제 분사했던 그쵸. 신사업을 추진하겠다. 좋은 뉴스입니다. 근데 전환사채가 저번 주에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엔캠이 증설할 때 자신들의 실적으로 여분으로 한 게 아니고 자금을 모아서 투자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금을 내신 분들은 수익 청산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러면 수익 청산을 언제 하냐면 이 업황이 불투명할 때 혹은 이제 실적이 보일 것 같을 때 미리 합니다. 이 확인 매매도 중요하지만 확인 매매는 변동성이 덜 나온 종목이다 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면은 우리가 일정주 매매하잖아요. 특히 제약바이오. 근데 이게 정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미 그 학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에 막 50% 갔어요. 네. 그럼 이 학회 열리기 3일 전부터 차익이 나와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학회를 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막 3%, 2%, 3% 올라다가 학회 하는데 이 기업이 하네? 그럼 그때 슈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캠이 엔캠 안 오른 것 같은데? 이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성장주 대비해서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차라리 이때 사셔야 되죠. 근데 저는 엔캠이 물론 제가 큰 코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6배 증설해서 엔캠 다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빠지지 말아야죠. 근데 저는 이 종목이 된 뷰랑 대응은 별개다. 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는데 기관이 4개월 연속 순매도 하고 있고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되면은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거 매수가 31만 원이시네요. 네. 매수가 31만 원에 비중 15%니까 만약에 제가 드린 말씀에 동조하셨으면은 네. 절반은 손절 준비하셔야 됩니다. 절반 정도는. 그래서 제가 손절가를 20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 팀장 말에 동의한다 그러면 20만 5천 원 이탈하면은 절반은 축소를 해주시고, 손 팀장 네가 뭘 알아 이놈아 하면은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1차 목표가는 34만 원, 2차 목표가는 38만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관점에서 추가 매수는 아닌 거죠?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은 20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좀 손절을 각오하시기를 얘기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4만 원, 2차 목표가 3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엔캠 나도 강성주주다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중 40%다라고 여행 작가님도 얘기해 주고 계시고, 평단가 24만 원, 25만 원 이 구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엔캠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이 부분까지 참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KYG님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NTC고요. 21,400원, 비중은 30%. 오늘 유리기판 개발을 성공했다고 공지가 떴는데 목표 주가 얼마 정도까지 상향 조정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나 좀 높여서 봐야 될까? 눈높이를 얼마나 더 높일 수 있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실린 상담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 지연님은 채팅창에 계시는데 귀숙님이랑 리소님이 안 계세요. 네. 근데 요 세 분을 찾는 이유가
제가 점상 시크릿에서 JNTC를 굉장히 밀었습니다. 22,000원 때 밀었어요. 네. 21,000원에서 22,000원 사이일 때. 그때 뭐라고 밀었냐면 이 JNTC가 하고 있는 사업이 이 휴대폰 부품 중에서 이 전방 유리 커버 글라스랑 이 카메라를 보호하는 커버 글라스이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 관련 사업을 영위할 때 빠르게 좀 기술 개발할 수 있다. 내가 그냥 반도체 소재라는 기업이 유리기판을 하는 것보다 유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좀 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JNT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을 개발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단기 차익이 나와도 무방하죠. 일단 약간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뉴스. JNTC가 유리기판을 개발을 하겠다라고 들어갔는데 개발을 완료했다고 했으면 차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밀렸잖아요. 네. 근데 이 JNTC의 수급을 보면은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하고 있고요. 그럼 이걸 누가 사고 있나요?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개인의 특징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JNTC를 잘 매매를 좀 타이트하게 잘 하시는 분이면은 시세를 보고 매도를 하셔도 된다. 근데 내가 잘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좀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매수가 좋으시네요. 21,400원, 비중도 크세요. 수익 중이신데, 내가 하루에 뉴스를, 이제 JNTC를 하루에 한 번 이상 못 본다라고 하시면은, 하루에 한 5%씩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매도를, 저는 하루에 2번씩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네. 하시면은, 개인이 들어오면은 탄력이 엄청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개장하는 거 보고, 개인 투자분들이 더 들어온다라고 하시면은 뭐 드라이빙 걸어보셔도 되시고 나는 대응이 어려워요 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 조금씩 분할 매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TS 구간은 27,500원 정도 잡아 드릴게요. 27,500원 이탈하면은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6,500원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하셨다가 다시 매도 요 아랫단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제가 31,000원 잡아드리고 네. 2차 목표가는 33,000원 3차 목표가는 35,000원 잡고서 분할 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저희 윤기숙님부터 시작해서 장지연 지연님까지 이 종목 들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상담 내용이 왔는데 시간 관계상 모든 종목에 대해서 해드리지 못한다는 점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내일장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내일장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제가 제목을 주요 이벤트 확인하면서 매집권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신규 매수는 지금 가능하지만 추가 매수는 다음 주에 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확인해야 될 이슈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고 내일은 GDP, 그다음에 금요일은 PC랑 기대 인플레이션율 발표가 있습니다. 뉴스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요. 근데 마이크론이 우리가 생각보다 실적을 크게 향상하지 못할 거다라는 뷰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HBM 매출 비중이 적기 때문이죠. 근데 뭐 좋게 나와주면 좋죠. 반도체 내일 잘 갈 거니까. 그 다음에 PC는 전월 동기 대비 비슷하게 나올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3.3%입니다. PC랑 CPI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다라는 거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예요. 물가가 안 잡히면은 매파 위원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자동차 부품주랑 전선,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 웹툰주,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해운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윙 관점을 모아가는 종목은 완성차랑 금융주 같은 저 PBR, 그다음에 전력설비, 박스코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있죠.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음봉이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렴한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주도 뭐 데브시스터즈나 크래프톤 좋지만 다른 종목들도 좀 낙수요가 얻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랑 조선주 모아가는 관점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면 좋은 업종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손 팀장님이 준비해주신 순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당신의 초이스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늘 기억하셔야 되는 거 저희가 종목 진단에 대해서 꼼꼼히 도와드리지만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즐거운 노래로 찾아뵐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